조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직이란 무엇인가보다는 조직의 과업은 무엇인가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은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기업이라는 조직에 있어 경제적 성과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있어 첫 번째 과업은 경제적 성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경영의 두 번째 과업은 생산성과 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성취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작업을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조직하고 구성원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의 세 번째 과업은 조직의 사회적 영향 및 책임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과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물리적, 인간적, 사회적 환경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에 대해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익은 기업의 경영 목적이 아니라 제약 조건입니다. 기업의 진짜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은 언제나 고객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에는 마케팅과 혁신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경영 활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업에는 많은 의사결정자가 존재합니다. 낮은 직급이라도 의사결정은 행해지고 있는데 그들이 막연하게 남아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호 모순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때문에 최고 결정자는 명확하게 그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객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고객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구입하는지, 누가 고객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차 회사 캐딜락의 작업자는 캐딜락은 다이아몬드, 밍크 코트와 경쟁한다. 캐딜락의 고객은 운송수단이 아닌 사회적 지위를 구입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정해진 사업의 정의는 10년 안에 다시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읽어내서 지금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고객의 니즈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으로 기존의 것을 폐기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는 추상적이면 안 되며 우리의 사업은 무엇이고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분야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표 설정의 기초는 시장 지위에 대한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단순히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으면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오히려 성장이 늦춰지게 됩니다. 시장 지위의 목표는 최대 수준이 아닌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쟁자들을 끌어들여야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목표는 한 가지로 설정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따라서 7가지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기존 및 현재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목표, 과거의 제품 및 서비스와 시장의 폐기에 대한 목표,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목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목표, 유통 조직에 대한 목표, 서비스 기준 및 성과에 대한 목표, 신용공여 기준 및 성과에 대한 목표, 이외에도 다수의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 목표는 우리의 사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3가지 종류의 혁신들은 제품 혁신, 사회적 혁신, 그리고 관리적 혁신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혁신의 상대적 영향력과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그리고 재정 자원입니다. 특히 노동, 자본에 대해서는 마케팅 목표도 필요합니다. 필요로 하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직무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또한 필요로 하는 자본을 유입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금의 투입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자원에 대한 목표는 기업 자체의 수요와 자원들의 시장의 2가지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기업 자체의 수요 측면에서는 자원들의 예상 수요를 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고, 자원들의 시장 측면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의 시장 상황을 사업의 구조와 방향, 그리고 계획과 관련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생산성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은 세 가지 주요 자원들에 대한 각각의 생산성 목표와 더불어 기업 그 전체의 전반적인 생산성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은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자 가장 어려운 과업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형적이기 때문에 성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기업은 사회와 경제의 창조물이고 사회와 경제는 어떤 기업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익은 기업의 존속을 위한 필요 조건, 미래에 대한 비용, 즉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익 계획의 수립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IBM은 성공적인 대기업들과 달리 퍼스널 컴퓨터를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고 오래된 정책들과 규칙들을 폐기함으로써 퍼스널 컴퓨터 업계의 표준 설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융통성, 민첩성, 겸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년 후 대형 컴퓨터와 PC 사업 모두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직면하는 모든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일을 잘못 수행했거나 그릇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올바른 일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은 그 기업의 기업 이론이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이유는 현실이 변했는데도 기업 이론이 그에 맞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징후는 자기 또는 경쟁자의 예기치 못한 성공 혹은 실패입니다. 빠른 성장 또한 기업 이론 범위를 벗어났음을 의미하기에 또 다른 위기의 조짐이 됩니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의 환경, 사명, 핵심 역량에 대한 가정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을 던지고 철저하게 검토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 진부해진 기업 이론을 재조명하고 정책 및 관행을 바꾸는 효과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비영리 조직은 사명의 완수와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이라는 두 측면에서 대부분 기업이 말로만 하는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식 작업자의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은 기업보다도 경영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익 추구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책임, 리더십, 성과, 결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조직의 경영이 사명과 사명의 완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아마도 기업이 비영리 조직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일 것입니다. 사명에서 출발하는 것은 조직이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목적이 뚜렷한 조직이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업이 내부 세계, 조직과 이익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것과 달리 비영리 조직들은 외부 세계, 즉 환경과 공동체 그리고 잠재 고객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둘 성과보다는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보상을 받기보다는 조직의 외부, 즉 시장에 제공해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명을 제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이사회는 사전 설정된 성과 목표에 따라 매년 실적을 평가받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이러한 이사회 운영 방식은 기업이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이 됩니다. 비영리 조직의 이사들은 흔히 스스로 거액을 기부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오랫동안 스스로 자원봉사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기에 자신의 조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 이사회의 이사들은 실질적인 주주가 거의 없고 자신의 조직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존재에 머물게 되고 최고 경영자들은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약화는 성과 향상과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크게 하며 외부 공격으로부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업무는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이사를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양성해야 합니다. 비영리 조직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중 리더십 역량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들이 좀 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도록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명확한 사명, 끊임없는 훈련, 성과에 따른 적절한 인사 이동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면 교육된 작업자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